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매주 일요일마다 들어오는 그 시간입니다. 매주 기리과 함께 깔끔하게 공부해보고 다음 주, 아니, 내일부터 시작하는 한 주를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주말 사이에 어떤 뉴스가 있었나? 일단은 이스라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수장을 제거하고 레바논을 지상 침투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쟁 관련주 또 관심 있게 봐야겠네요. 그리고 금투세 시행 여부가 곧 결론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의 정상회담이 추진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 관련주가 좋은데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어떤 흐름이 나타났나? 코스피는 2% 상승해 줬고요. 삼성전자는 그래도 조금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답답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3.5% 상승으로 더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에코프로비엠이 최근 들어 쭉쭉 올라가며 또다시 코스닥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한 모습입니다. 그 반면 알테오젠은 살짝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매동을 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매도하다가 다시 또 매수로 돌아선 외국인을 확인할 수 있고, 연기금은 눈치 보기를 보여줍니다. 환율이 급락합니다. 1312원까지 하락했고요. 유가는 68.18달러.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미국 채권을 보면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은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모습.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는 소폭 상승 출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다음 주 증시 전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의 피컷 이후 두 번째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과거 데이터로 봤을 때 3주차까지는 나쁘지 않고, 그 이유는 힘이 빠지는 현상을 우리가 확인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증시부터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고요. 물론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등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봤을 때는 뭔가 더 오르지 않을까, 야 경제 좋대, 연착륙이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사실 더 기대하고 싶은 마음이 들긴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또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나 시장에 충격이 오진 않을지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마침 또 일본에서 총리가 바뀌게 되며 일본 선물이 급락 마감했죠. 새로운 총리인 이시바 총리는 금리 인상을 옹호하는 스탠스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금투세와 비슷한 금융소득 과세 강화를 추진한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투세 때문에 흔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단 흔들리는 모습이 하루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거는 일본 내 리스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혹시나 엔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줄지는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볼 섹터는 일단 전쟁 관련주 빼놓을 수 없겠죠. 그리고 10월 달에는 STO, 자율주행, 곡물, 해운, 메타버스, 2차전지, 엔터, 이 정도를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연기금과 외국인의 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기금 LG엔솔, LG화학, 포스콜딩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한미반도체, 삼성에스테이, 롯데케미칼, 금호석유를 매수. 그리고 외국인입니다. SK하이닉스, 현대차, 삼성바이오직스, 포스콜딩스, 아모레퍼시픽, 에코프로비엠, 삼성생명, 신한지주, HMM, 에코프로를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입니다. 삼성전자, 고버스, 유한양행, 하나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삼성전자 우, 셀트리온, 한국가스공사, 삼성 E&A, 고려아연을 매수합니다. 삼성전자를 진짜 많이 샀네요.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이스라엘 쪽에서 지속적으로 노이즈가 나타나고 있죠. 물론 아직까지 전쟁이 더 커지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데 주말 사이에 갑자기 또 이상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커지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가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미중 분쟁 수혜주까지 되어가는 모습을 나타내며 지속적으로 자율주행에 대한 긍정적인 스탠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고체 관련주도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삼성전기가 웨어러블 디바이스용 초소형 전고체를 개발했다는 이야기가 등장했었습니다. 화요일입니다.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이 나타나면서 그때부터 중국 관련주 막 급등하기 시작했죠. 지금까지도 급등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한중 정상회담 소식이 어떤 영향을 줄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밸류업 지수가 나왔는데 일단은 뉴스에 팔아라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밸류업 지수가 실망스럽다는 의견도 많다고 하네요. 목요일입니다. 마이크론에서 우리에게 비둘기를 날려줬습니다. 시간에서 14%나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우리나라 반도체도 쭉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메타에서 스마트 안경을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메타버스 관련주가 목금 이틀 연속 좋은 흐름을 나타내 줬는데요. 연속성이 있을지 볼 필요가 있겠죠. 금요일입니다. 물류가 난리라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곡물 관련주와 해운 관련주를 당분간 볼 필요가 있고, 혹시나 증시가 안 좋다면 이 친구들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을지 예습해 보도록 할게요.
월요일입니다. 슬로바키아 총리와 회담이 있다고 합니다. 원전 관련주 또다시 상승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도록 하고, 이재명 대표 위증 교사혐의 재판이 있다고 합니다. 정치 테마가 다시 또 오를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담대 갈아타기 확대 적용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아파트에 적용되었으나 이제 빌라 오피스텔까지 확대가 됩니다. 9월 중국 제조업 비제조업 PMI가 발표가 되는데, 혹시나 여기서 지표가 또 나쁘게 나온다면은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아직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타나면서 최근 들어 올랐던 중국 관련주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요일입니다. 우리나라 증시 휴장입니다. 중국 국경절 연휴도 시작이 됩니다. 미국 9월 ISM 제조업지수가 발표됩니다. 미국 항만노조 총파업 예고가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해운주, 곡물 관련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이키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수요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소식 중 하나가 되겠죠. 테슬라 3분기 차량 인도량 발표가 있습니다. 시장은 작년 대비 8% 증가한 47만 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립니다. 방산전시회 카텍스 2024가 열립니다. 목요일입니다. 우리나라 증시 또 휴장이고요. 개천절이죠. 미국 ISM 비주얼 지수가 발표됩니다. 갤럭시 탭 S10이 출시가 됩니다. 부산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금요일날 웹툰 관련주가 급등했는데 이때까지 연속성이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금요일입니다. 미국 9월 고용 동향 보고서 발표. 고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죠. 토요일입니다. 세계 불꽃 축제가 여의도에서 열립니다. 서울 사시는 분들은 부럽네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많은 이벤트가 있습니다. FOMC 의사록 공개가 있고요. 미국 9월 CPI 발표도 있고요. 가장 또 중요한 거는 10월 10일 테슬라 로보택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달력도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